여러분이 푸는 동안에 저도 같이 풀겠습니다.
네, 3분 남았습니다. 30분 남았습니다. 그게, 이게 뭐죠, 그게? 아, 확정일자? 날짜? 예, 그냥 넣어주면 됩니다, 그거는. 예, 그거는 뭐, 어떤 문제 해결하는 전기분 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서에 요 날짜 들어가 있네요. 예, 그 숫자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예, 근데 이미 입력이 돼 있는데? 25년, 250분. 예, 요거 넣어주는 게 맞습니다만은. 예, 지금 재무상태표에서 에러 나는 거하고는 관계는 없어. 그거하고는 관계는 없어. 인지되는 게 그래서 왜 하는 혹은 이게 뭐 그래도 네, 시간 더 드릴게요. 네, 10초 남았는데 시간 한 5분 더 줘야 되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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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급여에 좀 이쪽으로 거기다 껴지고 아닙니다. 거기는 연금입니다. 페이지 연금 거기가 아닙니다. 고육한 스페이스바 있는 치고 치고 이거는 전체적으로 뭐라고 나오나? 견제합니다. 삭제하시면 다시 줘야 됩니다. 그리고 네, 네. 네. 머리가 지워야 돼. 올라가. 지금 일반 정치에 가가지고 먼저 시 예, 그냥 네. 직접 고치는 거는 어려워. 이게 페이지를 친다는 거죠. 스튜디오를 친다는 거죠. 위에서는 스튜디오, 페이지 있어요. 페이지로 보는 거. 페이지 스튜디오. 800번. 아니, 이게 따라 그럴 때 800번. 이런 게
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냥 결산 수동 결과는 자동 결산에 넘어오고 지우지 말고 이렇게 놓잖아도 괜찮아요. 예, 결산자의 입력을 가지고 평가하는 겁니다. 따로 좀뭐 많이 예, 만들 거, 이거 사용했으면, 결산자의 입력 사용했으면, 그 다음에 이제 뭐를 해야 하니까요? 손익계산도 다시 작성하고, 이익이익은 처분이라도 다시 작성. 이거하고 이거를 다시 진행해주죠. 그리고 이익이익은 처분계산서에들 정부 추가 다시 눌러주면 자동으로 확대되면서 올라가요. 저는 누구를 들어가 있던데? 네. 무슨 일단 네. 내가 이걸 쓰는 다 쓰고 싶으니까 아니요, 고쳐지네. 네. 아까 그 날짜를 입력 안 하고 왔으니까 안 고쳐졌어요. 이제 고쳐졌네. 아까 선생님이 했을 때, 덜 하신 분들, 내가 시간 더 드렸고, 35분에 해도 뭐, 괜찮습니다만은, 너무 늦으면은 좀 곤란하겠죠. 네. 아, 제가 아까 에러가 난 원인이 뭐였냐면요. 아까 그 질문을 하셨는데, 이 수행과제의 그 549페이지에 있는 전기분 이익여금 처분 계산서에 확정일자 입력하라는 게 있었는데, 여기 전기분 이익여금 처분 계산서 여기에서 여기 있는 날짜를 새로 입력을 해 주라는 건데, 입력은 돼 있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열었다가 닫아준 경우하고 열었다 닫지 않은 경우의 차이점을 알았습니다. 이걸 열다가 닫지 않으면 여기 있는 전기분 당기 순이익이 예, 재무상태표에 반영이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수행과제에서 그 손익계산서 수정하고 나서 전기분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에 처분 확정일자 입력하라는 거,
이거는 들어왔다가 닫기라도 반드시 해야 됩니다. 날짜가 입력돼 있으니까 입력 안 해도 되겠지만 들어왔다가 닫아 주어야 우리가 저기 결산 문제에서 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서를 열었을 때 거기에 있는 전기분 당기순이익이 여기 전기 당기순이익하고 똑같아져요. 근데 저는 그걸 안 했더니 깜빡하고 그걸 못 보고 안 했거든요. 그랬더니 이 숫자가 달라져 있었어요. 100 얼마 차이 나고 6,500 얼마로 돼 있었거든요. 혹시 여러분도 지금 여기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에 전기 당기순이익이 여기에 6,500 얼마로 돼 있는 분이 있다 그러면 저하고 똑같은 실수를 하신 거예요. 무슨 실수를 했느냐? 549페이지에 그 기초정보관리 거기에 전기분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를 열지 않고 그냥 넘어온 사람은 여기가 다릅니다. 예. 여기가 631900000 되어 있으면 맞습니다. 자, 여러분이 열심히 한번 해보셨는데 30분 안에 해결하는 것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한 거예요. 굉장히 빠른 속도로. 그리고 35분에 해도 무난할 것 같습니다. 35분에. 자, 어떻습니까? 3회 문제에서는 모의고사 2회보다는 좀 수월하던가요? 아니셨나요? 네. 그러면 한번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송가구, 일반 가구를 도소매하는 법인으로 문제가 나왔었고요. 기초정보관리 1번 문제는 거래처 등록에다가 요 1007번으로 거래처 하나 이거 사업자 등록증 보시고 이대로 입력하면 되는 거죠. 문제가 없었을 거고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전기분 손익계산서 문제였습니다. 매출액 매출원가 다 맞았고 여기 판매비와 관리비에서 한 두 군데 정도가 틀린 거 고쳤고요. 그 다음에 법인세 200만 원을 누락시켰더라고요. 그걸 고치니까 당기순이익 63190,000 요게 맞았습니다. 63190,000 그래서 전기분 손익계산서의 당기순이익을 63190,000으로 맞춰놨으니까 이것이 어디로 반영이 돼야 돼요? 전기분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에 요 당기순이익에도 반영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걸 조회하라고 문제를 냈던 겁니다. 그래서 수행과제 이게 있으면 열어가지고 여기 확정일자 입력해 주시고 예, 받으면 여기에 자동으로 반영이 됩니다. 저는 그 이걸 안 했더니 이걸 열었다 닫기를 안 했더니만이 그 뒤에서 에러가 났었어요. 여러분 꼭 그걸 했어야 되고요. 자, 그래서 수행과제 1번만 할 게 아니라 여기 밑에 있는 2번도 꼭 조회했다가 날짜 입력돼 있더라도 그대로 두시고 다시 닫아주면 됩니다. 원래는 이게 비워놨겠죠, 이 날짜를. 자, 그 다음에 이제 거래자료 입력으로 넘어가서 우리가 일반 전표 입력 문제인데 1번은 3만원 초과 거래. 네. 복리후생비로 여러분이 출금조표로 작성을 했으면 되는 거죠. 16만원짜리 복리후생비로. 그리고 영수증 수취명세서 작성하면 되죠. 영수증 수취명세서 가보니까 두 개는 입력돼 있었어요. 그 밑에다 이렇게 추가로 입력하고 명세서 1에 가가지고 반드시 명세서 2 불러오기 이거 누르고 닫으면서 예 이렇게 저장하는 거 잘 해주셨을 것이고 직원 야유회비니까 800번대 여러분 항상 그 개정 과목을 고르실 때 그 뭡니까 500번대 성급해가지고 위에 있는 500번대로 하시면 나중에 손익계산서가 틀려져요. 그러니까 예, 출금전표 하실 때 복리후생비 800번대로 정확하게 하셔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그 계약금 문제가 나왔어요.
계약금 35만 원을 돈을 받은 거니까 차변의 보통예금 하나은행, 대변의 선수금 수연아울렛 이렇게 여러분들 7월 20일 전표가 이렇게 입력돼 있어야 되죠. 차변의 보통예금 하나은행 코드 들어가 있어야 되고 대변의 선수금은 03001 수연아울렛 코드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문제가 어음인데 외상매입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어음을 발행했잖아요. 그리고 등록하라고 안 하고 등록된 어음을 쓰라고 하는 문제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7월 31일 전표는 이렇게 입력이 되어 있으면 되겠습니다. 차변의 외상매입금이라는 부채가 감소하고 거래처는 0500이고 대변의 지급어음이라는 부채는 증가하고 거래처 똑같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자금 관리를 했다면 여기에 적요에 이와 같이 어음 번호 등이 나타나 있으면 되겠습니다. 만기일은 제대로 입력했겠죠? 25년 9월 30일로 어음 관련 문제, 지급어음 문제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문제가 뭐가 나왔었냐 하면은 단기 매매증권의 매각 거래입니다. 주식을 매각해가지고 통장에 303만 원이 수수료 제외하고 입금이 된 거래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수수료 27만 원을 신경 쓰면 안 되죠. 수수료 27만 원을 별도의 비용 처리하면 이 문제는 틀리죠. 그러면 어떻게 했어야 되느냐? 7월 5일 날 단기 매매 증권을 얼마에 매입했느냐? 그 매입 원가를 여러분이 조회했어야 돼요. 그래서 7월 5일 날로 전표를 조회했을 때 단기 매매증권 한국정보통신 주식을 250만 원에 매입했다라는 사실을 여기서 확인해야 되죠. 그러면 이 원가는 250이죠. 확인해가지고 요 8월 11일 전표를 어떻게 해주는 거냐. 8월 11일이 매각한 날이잖아요. 그래서 대변에 단기 매매주금 107번 250만 원 원가 정리하고 그 다음에 차변에 보통예금에 매각대금 입금된 거 은행 코드 98002로 보통예금 코드 걸어주고 303만 원 입금됐으니까 입금 잡아주고 그렇게 되면 이제 53만 원 차이가 나올 거란 말이에요. 이 53만 원을 단번에 단기 매매증권 처분 이익으로 잡아주면 돼요. 그래야지 27만 원 수수료에 대해서 신경을 쓰면 이 분계가 틀려지는 겁니다. 예. 그래서 27만 원 그러면 수수료는 어떻게 됐을까요? 이 단기 매매증권 처분 이익에서 차감 처리된 거예요. 예. 그래서 단기 매매증권 처분 시 수수료는 어떻게 한다? 이익이 났으면 이익에서 차감하고 손실이 났을 땐 손실에다가 가산한다. 이런 방식으로 처리하죠. 그래서 이 분계는 이렇게 되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야 한다. 그런 거였고, 그 다음에, 그리고 좀 특이하게 문제를 낸 점이 뭐냐면, 신용카드로 주유를 했고, 그 다음에 식사를 했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승용차에다가 이제, 대전 출장을 다녀오면서, 법인카드로 주유를 한 거예요. 대개 이제 우리 회사 차량으로 출장 갈 때 거기 차량과 관련된 비용은 차량 유지비로 처리하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주유한 거 여기서 아무 말이 없으면 차량 유지비로 했을 거예요. 그런데 여비교통비로 해라 라고 했기 때문에 이 주유비는 812번 여비교통비로 비용 처리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식당에 식사한 거는 누구하고 식사했냐면 거래처 직원하고 식사했기 때문에 이거는 접대비로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각 건별로 입력하시오. 이걸 한 건으로 하면 안 되고 한 건으로 오는 사람은 이렇게 할 수가 있죠. 대변의 미지급금 요 8만 원에다가 여기 8만 5천 원을 더해서 16만 5천 원 대변의 미지급금 하나 쓰고 차변의 여비교통비 8만 원 차변의 접대비 8만 5천 원 이렇게
입력을 하면은 이건 하나의 전표. 여기서 만약에 수행과제를 이 거래 자료를 한 건의 자료로 입력하시오. 전표 한 장에다 입력하라 하면은 그렇게 해야 돼요. 대변의 미지급금은 요 8만 원 플러스 8만 5천 원 해가지고 16만 5천 원을 한 건으로 해서 거래처 같으니까 삼성카드로 하고 거래 날짜도 같으니까요. 그렇게 하고 차변의 비용을 두 개로 나누는 거죠. 여기 8만 원은 여비교통비 800번대, 여기 8만 5천 원은 813번 접대비. 그래서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는데 여기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해서 우리가 이렇게 했어야 됩니다. 8월 13일 날 전표는 이렇게 되어 있어야 돼요. 전표가 두 개로 나눠져 있어야 돼. 1번 전표는 여비교통비, 2번 전표에는 접대비, 대변은 미지급금 삼성카드 똑같고 그렇게 하라는 짓이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메인 매출 전표에서는 이제 약간 헷갈릴 수 있는 게 일본에서 뭐 일본에서 헷갈릴 건 없죠. 예, 자기압수표로 받았다. 뭐 현금 분계 하고 세금 계산서 발급 전송하면 되는 거죠. 1번 평범했고 이번에서도 뭐 여러분이 17번 카과 매출로 해서 17번 카과 매출로 해서 그 뭡니까? 아, 카드 분개하게 되면은 자동으로 외상 매출금 분개 일어나는 거 보셨어? 예, 그렇게 하시면 실수가 없는 거고. 그다음에 3번은 제네시스를 구입한 게 아니라 렌트한 거죠. 렌트. 네, 렌트라는 것은 빌리는 겁니다. 건물도 렌트라는 표현을 쓸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건물이든 토지든 차량이든 렌트한 것은 개정 과목을 특별히 여기서 정해주지 않는 한 임차료로 회계 처리하는 게 가장 적절한 개정 과목이에요. 렌트 비용은 그 대상이 차량이든 토지이든 건물이든 뭐 렌트가 꼭 뭐 그런 것만 있는가 뭐 지게차를 렌트할 수도 있고 중장비 같은 거 이거 다 임차료로 하시면 됩니다. 임차료. 800번대 임차료로 하시면 되죠. 그래서 대금은 보니까 거기 이 세금 계산서에 나와 있죠. 세금 계산서를 보면은 현금으로 결제가 됐어요. 그러니까 출금 아니 현금 분개하시면 출금 전표 만들어지죠. 어. 그래서 임차료 제대로 하셨나요? 네, 잘 하셨어요. 메인 매출 전표에 11월 1일 거 이렇게 잘 하셨다. 그리고 유형 제일 먼저 중요한 게 유형이죠. 불공으로 했어요. 불공. 예. 왜냐면 임차료든 구입이든 이 개별 서비스의 대상이 되는 승용차 관련 모든 비용 전부 다 불공이에요. 그래서 유형을 이건 불공으로 시작해야 되는 게 제일 중요하죠. 예. 그 다음에 4번이 이제 특허권 문제가 나왔더라고요. 특허 출연하는 비용. 특허 출연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약간 헷갈릴 수 있는 게 대금은 말일에 보통예금 통장에 이체하여 지급하기로 했다. 여기서 예, 여러분이 이걸 자세히 안 읽어본 사람은 보통예금으로 이체했다고 판단하고 혼합분계해가지고 대변에 보통예금 그렇게 해버렸으면 이제 틀린 거죠. 분계를 하실 때. 자, 이건 매입세 공제가 되니까 51번 과세 매입으로 했죠. 여러분 한번 11월 15일 거 보세요. 혹시 보통예금으로 분계하신 분 있는지. 자, 51번 과세 매입이면서 분계는 혼합인데 미지급금 분계돼야 돼요. 그리고 상품을 특허권으로 고쳐놨어야 돼요. 그래서 자료 설명이 약간 헷갈리게끔 넣어놓은 게 이게 있더라고요. 보통예금 통장에서 이체하여 지급했다가 아니고 지급하기로 했다. 그러니까 아직은 지급하지 않은 거니까 미지급금이 된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문제는 이제 그 수정전자세금 계산서니까 11번 과세 매출이고요. 뭐 수량 마이너스로 넣은 다음에 분계, 외상 분계 해주면
네. 잘 분계까지 정리가 되는 문제였죠. 그래서 11월 20일 거는 여러분이 이렇게 과세 매출로 된 상태로 분계 외상으로 해주면 밑에 분계가 완벽하게 만들어집니다. 그 다음에 6번 문제는 이제 부가가치세 신고수에 의한 회계 처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1기 확정이니까 여러분들이 1기 확정은 부가세 신고서를 조회하실 때 4월부터 6월로 작성을 했어야 되죠. 이렇게 저장을 해서 마감 쳐놨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 금액은 부가세 애수금 차변에, 이 금액은 부가세 대급금 대변에, 그 다음에 밑에 있는 요 10,000원은 차비익 대변에, 그 다음에 여기 차감세 요 719만 5천원은 대변에 미지급 세금. 이렇게 일반 전표 날짜로는 6월 30일로 입력을 했으면 잘한 거죠. 이렇게. 미지급 세금은 거래처를 강남세무서 세무로 검색하셔가지고 거래처 코드 넣어 주었으면 잘 하신 것이 됩니다. 네. 자, 그래서 뭐 이 앞에 요 거래 자료나 매일 매출 전표에서 특별히 애먹인 건 없어 보이는 점. 어, 네. 문제인데 많이 했어요. 실제로. 아, 예. 그 부가세 정리 문제를 고치는 방법, 날짜를 고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옮기는 방법이에요. 어떻게 하시느냐? 이 전표 옮길 거를 체크합니다. 예, 딱 체크하신 다음에 이 메뉴에 이 위에 보시면 이동이라는 메뉴를 이용합니다. 이동. 저는 6월 30일 거로 되어 있는데 이거를 12월 31일로 한번 이동을 해 보겠습니다. 예. 하진 않겠습니다. 귀찮으니까. 방법. 자, 이동 누르고 그러면 여기 전표 이동할 날짜를 입력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이동하고자 하는 날짜 몇 월 며칠 몇 월 며칠 입력하시고 밑에서 이동하면은 그 날짜로 전표가 이동돼요. 예. 날짜를 잘못 입력했을 때 지우고 새로 입력하는 것보다 이렇게 하면 훨씬 빠르겠죠. 예. 12월 31일로 입력하신 분은 이렇게 이동시켜 주면 됩니다. 6월 30일로. 자, 결산에 대한 설명은 안 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또 질문을 해야 되겠다. 마음먹은 거 오늘도 잘 메모해 두시고 내일은 결산에 대한 얘기부터 한번 더 조금 할 테니까요. 내일 질문해 주세요. 네, 잘 메모해 주세요. 네, 수고했습니다. 네.